여러분도 혹시 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가 뭔지 아세요? 책 피자입니다. 책 펴줄까요? 우리 계속 2020년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승강기 자체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을 한번 볼게요. 승강기 자체 점검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실을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점검이 아니죠. 이렇게. 2번, 에스컬레이터 경사도가 30도일 때의 공칭 속도. 우리 경사도가 30도 이하에서는 경칭 속도 뭐였죠? 0.75였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경사도가 35도 하는 경우는 6m, 그리고 0.5m/s 이하로 운행돼야 되었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자주 나오죠? 생각보다. 자, 3번 문제입니다. AB사의 콘덴서의 합성 전전 용량인데요. 우리 이제 콘덴서의 합성 전전 용량과 그 다음에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게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병렬, 직렬. 이제 병렬 구별하시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한 선상에 대해 직렬 구별되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먼저 요거를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 이 계산값이랑 같이 직렬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콘덴서예요. 콘덴서는 저항이랑 반대였잖아요. 저항 같은 경우는 직렬일 경우는 그냥 더했고, 병렬일 때는 각각 분수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더한 값을 분수를 역으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반대였어요. 그래서 콘덴서에서 합성 전자는 병렬일 때는 어떻게 했죠? 요거를 더하고, 직렬일 때는 어떻게 역수로 취해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C가 3개가 똑같은 게 3개 있어요. 그러면 더하고 더하면 3C잖아요. 얘는 3C예요. 그쵸? 그럼 이제 3C와 2C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합성 전자. 그렇게 하고 2C분의 1 더하기 3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2C, 3C 하면 통분해야 돼. 그렇죠? 통분한 거 이렇게 그대로 써줄게요. 절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6C로 통분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3이 되고 얘는 6C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하면 뭘까요? 이거는 끝까지 해볼까요? 6C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랑 이렇게 나니까 5C는 이렇게 요거랑 또 요거랑 요거 이렇게 했죠? 6C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G를 이렇게 저항에 이렇게 옮겨 보면은 6 나누기 5니까 어떻게 될까요? 1. 이렇게 1 나오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1.2 C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이거 복잡하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A, B 간의 이번에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합성 저항인데, 이거 되게 복잡해요. 지금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직렬, 병렬. 그러니까 병렬 먼저 하고, 얘 하면 되는데, 직렬 더하면 되는데, 병렬을 계산하는데 지금 2개짜리, 3개짜리인데, 약식이 좀 있어요. 2개의 경우는 여기 제가 공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병렬시예요. 이게 이제 교재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게 뭐 지금 메모를 해주셔도 괜찮고 한번 봐보세요. 합분의 곱이에요. 이게 뭐냐면 2개예요. 2개. 병렬일 때는 합분의 2개 R1, R2를 더한 거 분에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3개 이상 똑같은 게 이어져요. 물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개수분의 저항이에요. 그러면 3개라 그러면 여기 n분의 r이니까 3개. 그 다음에 r이 뭐 2였다 그러면 2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구별돼서 n분의 r, 그 다음에 합분의 곱. 이렇게 2개 있다는 합분의 곱, 그 다음에 여러 개, 3개 이상 여러 개가 반복되고 똑같은 게 반복될 때는 n분의 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합분의 곱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을 더하면 4분의 곱이니까 2 곱하기 2니까 4. 이거 1이네요. 1. 그쵸?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n분의 저기 3, 5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n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3개니까 얘는 뭐 이렇게 약분돼서 얘 1이에요. 그러면 저항의 직렬은 어떻게 해요? 더하고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3, 5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요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용하죠? 요 공식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합분의
곱, 그 다음에 똑같은 거일 때는 n분의 저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개 이상 똑같은 게 반복될 때.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기식 엘리베이터 자체 점검 항목 중에 점검 주기가 가장 긴 것은 보면 우리 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계나 안전에 관련된 뭐 기구 이런 걸 점검하는데 보통 한 달 주기. 그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조도라든가 뭐 노후 상태, 거기 뭐 기름을 칠하거나 노후 주유나 배선 상태 이런 것들은 한 3달 정도. 그다음에 뭐 표시나 건물 전체의 뭐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6개월 뭐 이렇게 좀 구별하면 되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매일 하는 것들은 어떻게 저기 일일 점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보통 점등 상태나 윤활유 그다음에 개폐기 설치 및 작동 뭐 이런 건 3달 직접적으로 기계 기구 장치 이런 게 아니까 한 3달 정도에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고 표시나 이런 것들은 6개월에 한 번 해도 그렇죠. 안내판 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한 6개월 한 번이니까 이게 좀 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우리 한번 내용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대충 구별이 어느 정도 등급별로 나와서 내용 보시면, 이거는 3달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매일 점검. 또는, 이건 6개월에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때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었죠?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볼까요? 균형체의 중량을 결정하는 계산식. 근데 보기는 계속 바뀌고 있죠. 보기 넘어갈게요. 카 내에서 행하는 검사, 카 내입니다. 카 CV 안정상태, 카 내 조명, 비상통화, 운전반의 버튼. 근데 CV는 우리 도르래 이렇게 와이어 로프 감아서 조속기랑 그 동력 전달 장치 이게 돌아가는 거 거기 이제 그런데 CV는 도르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어디요? 기계실에 써야 되겠죠. 자, 8번입니다. 승강장 문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제약이 이제 해제됐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문이 땅 닫혀야 되겠죠. 뭐요? 문이 닫히잖아요. 도어 클로저. 이건 기본적으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클로저.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가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속도를 조절하고 제한하고 이런 얘기인데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카가 하강하는 경우 이정도 초소 조속기가 작동하고 캐치는 동작하고 난 후에 자동적으로 복귀해서는 안 되고 스위치는 작동에 자동 복귀하고 로프는 장력이 있게 되면 전동기 주회로를 차단시키는 건데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자, 조속기 스위치 작동에 자동 복귀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그쵸? 이렇게 멈춰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죠.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은 승강기 기구들 그래요. 왜냐하면 안전장치들은 문제가 있는 거를 다시 원위치에서 돌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의 이수와 기어의 피치1의 지름이 108mm인 스퍼기어의 모듈은 이거 모듈 교환은 것도 이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먼저 이수랑 피치1 지름 한번 볼게요.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보시면 이제 저기 모듈이랑 피치는 이렇게 이제 기어가 있으면 이 이빨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이 있잖아요. 그 계곡. 그게 이제 피치라 그러지요. 이빨 피치. 근데 이 피치가 원을 그렸을 때 이게 내접하는 원에 지름을 이렇게 피치 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의 전체를 크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요게 이빨과 피치가 맞물리기 때문에 얘의 요거를 내접원을 구하면 이 이빨의 크기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치원의 지름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기어의 이수분의 기의 피치원의 직경이에요. 전체 이 이빨이 몇 개 있냐. 그러면 요게 전체 그 모듈을 구해서 이어의 크기가 대충 이런 거구나. 몇 짜리 있구나, 몇 짜리 있구나, 뭐 지금 MOD가 몇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요건 그래서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피치원의 직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108을 저걸로 18 이수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8, 18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보셔서 이빨 수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빨 수로 모듈을 구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빨 수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6이 나오나요? 그런 것 같은데 6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여러 다층의 주차 구역에 평면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평면으로. 근데
평면 왕복 운동 동작에 의해서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하고 주차시키는 장치. 왕복 운전. 우리 뭐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림 보시고 막 했는데. 그래서 평면 왕복식. 평면이니까. 이게 뭐 층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평면 왕복. 그 대부분 승강기 용어들은 그 용도 그대로 명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 열리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면 왕복식. 이렇게. 12번입니다. 카 상부에 하는 동작 아닌 거. 카 상부입니다. 그래서 비상구출구, 도어 개폐장치, 조속기 로프에 설치한 조속기 로프의 인장장치의 작동 상태. 자, 우리 그랬죠? 이거는 기계실이었죠?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13번. 이 문제 또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일 때, 1이니까 1, 1, 1, 1, 1, 1, 1 이렇게 대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니까 1이니까 0이 되고, 요거는 AND니까 같이 똑같이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5원이니까 얘 둘 중에 하나 더 1이니까 1이니까 얘가 되고, 얘는 같을 때만 저기 출력이 됐는데, 이거니까 저기 하니까 0 이렇게 저기 해서 다를 때 1이 되고 같을 때 0이 되고 이렇게 exclusive or 그렇게 해서 그래서 0, 1, 1 저기 1 이렇게 0, 1, 1, 0 이렇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요 그림만 근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변경이 되면 이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14번입니다.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거죠.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가로 문제로 좀 넣는 게 나오세요. 본문 내용이 나오고 한번 볼게요. 카가 유입 완충기에 충돌했을 때 플런저가 하강하고 이에 따라 실린더 내 기름이 좁은 머리 틈새를 통과해서 생기는 유체 저항에 의해 완충작용하는 게 이거 유입 완충기의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세부적인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입 완충기의 완충작용인데 이때 잠깐 본문 내용을 잠깐 이게 그 틈새 좀 나왔어요. 오리피스 틈새, 오리피스 유체가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발생하는 유체 저항. 그래서 오리피스 틈새 그 역학적인 힘 그거를 작용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거거든요. 오리피스 틈새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오리피스, 오리피스. 나머지는 좀 너무 연관이 없어. 오리피스 작용이었다는 거, 틈새 작용이었다는 거. 자, 15번입니다. 완충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작하지 않는 거. 자, 보시면은 뭐 이게 스프링 완충기를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유입 완충기도 사용하고 플런저 버커 완충 앞전 복귀 시간은 120초이고 유입 완충 최소 중량 카적저 하중이라는데 유입 완충기에서 최소 적용 중량이 카 자중의 적재 하중이 아니라 우리 75로 한다는 거. 카자중 75로 한다는 거. 근데 최대 적재 중량은 카자중의 적재 하중을 한다는 거. 이렇게 최소는 75로 하고 최대가 적재 하중이라는 거. 이거 약간 헷갈리죠? 최대만 하중을 한다 생각하세요. 최소는 그냥 최소는 어떻게 적용하는데 적용 안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수치를 줬어요. 그게 7호예요. 7호. 7호라고 하면 됩니다. 최소만. 자, 극수 한번 보겠습니다. 극수. 우리는 극수, 이거 공식 기억나세요? 우리 잠깐 이거 공식 볼까요? NS는,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F였는데, 주파수였는데, 이거 NS, 동기속도 NS는, P분의 극수분의 120F. 그래서 제가 요거 몇 가지 이렇게 잠깐 외웠었죠? 그래서 요거 그런 간단한 공식 문제 푸는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 요거 옆에다 딱 써놓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속도니까 RP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20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주파수였어요. 주파수는 헤르츠잖아요. 60헤르츠 보통 가정 주파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주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냐 한 저기에서 60 여기에 60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P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요거를 좀 약분할 수 있겠다. 그쵸? 양쪽으로 먼저 120이랑 요걸 나눌게요. 그럼 왼쪽은 10만 남고 여기는 60분의 P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P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 P는 6이 되네요. 6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바꾸면 그쵸? 그러고 나누고 하면 이렇게 해서 P는 6. 그래서 6국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 공식 P분의 120F. 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2종 안전대. 이거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나옵니다. U1, 1U. 이렇게 해서 U1, 1U 해서 2종이니까 U1이네요. 그래서 1개 거리.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잠깐 볼게요. 이렇게 U1, 1종, 2종. 그 다음 3종은 1U.
인류가 된다. 그렇죠? 유일하게 인류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4종, 5종은 안전블록, 추락 방지대 이랬는데 이제 추락 방지대부터는 좀 복잡해지잖아요. 뭐 이렇게 걸기도 해야 되고 쇠 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일, 인류 이렇게 주로 이제 유일 인류가 많이 나와서 그랬어요. 18입니다. 경고나 주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색채로 아주 노란색이었죠. 이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변전환 가변 주파수 방식 VVVF 방식에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승강기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저속의 승강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이거 많이 풀어서 이제 기억하시죠? 직류정등기가 동등하고 뭐 이제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키고 이렇게 나머지 보면 조금 내용도 봐도 저속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이제 저속에서 고속까지 다 적용 가능하잖아요. 자,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기계실입니다. 바닥 면적은 일반적으로 승강로 수평 투영 면적의 2배 정도. 맞아요. 이게 승강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승강로 어떤 공간에 이걸 2배 정도가 되는 곳에 기계실 설치해야 돼.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해 줘야 돼요. 기계실 바로 위층 또는 인접할 벽면 문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예, 사실은 문탱크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럴 경우는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뭐가 있냐면 전기 기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저희 뭐 방수라든가 안전한 배관이라든가 이렇게 방수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좀 40도 그다음에 관계 없는 거는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2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인접할 보면 물테크실 또는 물이 범람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침수 방지 또는 방수 설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1번 카가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 주행하는 걸 방지하는 거 뭐였죠? 이거 리밋 스위치였어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다행히 없어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방지하지 않고 멈추게 하는 거죠.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우리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의 간접식이에요. 그럼 보호관이 필요하지 않고 간접식, 그쵸? 집접식은 보호관이 있어서 땅에 묻어야 되니까 실린더 점검이 좀 용이했어요. 그쵸? 땅에 묻지 않으니까 비상정지 장치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로프의 늘어짐과 잡동력 압축 때문에 부하에 의한 카바드에 빠진 비교적 컸어요. 이거는 근데 집접식은 좀 작았죠. 그게 좀 큰 차이점이었는데 이게 딱 그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구조, 집접식과 간접식 이렇게. 집접식은 바닥에 바로 실린더랑 플런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볼까요? 이제 23번입니다. 카실, 케이지. 우리 보통 케이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출입구에는 정전기 장애가 없다는 방전 코일을 설치해야 된다. 네, 조금 이게 내용이 좀 보시면, 정전기가 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방전 코일까지는 설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이것들은 방전 코일 때문에 유도 전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딱 보면 이거 저긴데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방전 코일 때문에. 뭐 해서 한데 콘덴서 방전 코일을 차라리 이제 콘덴서 방전을 시키지 않고 콘덴서처럼 이게 저장시킬 수 있으면 더 잉여 전류는 이런 거를 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라리 콘덴서 방전 코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자, 엘리베이터 전동기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동기 엘리베이터용으로 쓰는 모터요. 충분한 제동력, 뭐 운전 상태 정수, 고진동 하면 안 되겠죠. 저진동 이런 거 딱 나오면 딱 고르시면 돼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블리드 오프. 블리드 오프는 뭐였죠? 바이패스를 통해서 유압을 간접 조절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틀린 것은 뭔가? 자, 보시면은 요거 3번 보시면 회전수를 가변해 펌프에 가압되는 토출되는 작용률을 제어하는 건데 가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속도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유압을 유량을 조절하는 거라서 바이패스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26번 화장실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비상용 엘리베이터 소화 활동 목적에 맞게 동작시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스피드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요거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탈출이 이걸로만 시켜야 되는 건 아니죠. 먼저 내리는 게 우선시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계단을 이용하시게끔 하면 됩니다.
자, 27번 안전사고 발생률 중 가장 높은 거. 요거 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 화재도 사람의 부주의가 좀 많았어요. 담뱃불 뭐 이런 것도 다 부주의로 포함되는데 그 부주의가 참 많았어요.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그리고 또 뭐 그러고 나서 전기기구의 뭐 결함이나 전기로 발생되는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부주의 또는 불안전한 상태의 행동 이런 것들. 작업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될 보호구로 의치하는 보호구. 또 우리 기계에 안전하게 사람이 터치하지 않는 건 방호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작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착용하는 건 보호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안면 볼게요. 보호안면은 물체가 날아 흩어지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흩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방진 마스크나 마스크를 쓰고 보호안면은 이렇게 뭐라죠? 이게 용접 자국이나 이렇게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장갑, 그다음에 방열복, 안전화 이건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안면이 그래서 요거는 용접 시 불꽃에 흩날릴 위험이 있는 이렇게 불꽃 또는 물체가 이럴 때 하면 좋습니다. 자, 29번 대먹임 제어. 대먹임 제어는 뭐를 최종 출력하기 전에 한번 끌어와서 처음 원래 계획했던 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전선의 길을 고르게 해서 2배 늘면 이거 나죠. 요번에 0.5가 2분의 1로 나왔네요. 이렇게 다행해서 요거는 2자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기억나시죠? 단면적이 아래 내고 길이를 위에 놓고 요거는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 얘는 이렇게 2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전체 4가 됩니다. 4배가 되네요. 그래서 저항은 사실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넓수록 이게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로폭이 넓으면 훨씬 차가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유 결합을 할 때 과잉전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4가가 기본이라 했었죠. 근데 과잉전자를 발생시키게 만들면 과잉전자는 네거티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4가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뭐 5가 원소를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남으니까 뭐가 될까요? N형일까요? P형일까요? 네거티브 해서 N형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과잉전자는 N형, 그래서 N형 반도체 이렇게요. 또 이제 반대로 과잉전자가 아니라 전공이라 그러죠. 플러스 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플러스가 될 때는 P형이 되겠죠. 32번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 온오프 특성에 대해서 오는 거. 이거는 그냥 좀 문제 자체를 좀 그냥 외우시고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TO. 왜냐면 이건 다 따져서 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GTO는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하여 턴오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옛날에 IGBT 같은 경우는 뭐 불꽃을 제거한다. 뭐 이렇게 외우듯이. 그래서 GTO는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GTO.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그 특징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 과속 조절기 도르래 회전을 배배기에 의해 수직적 회전으로 변환하고 이 축의 상부에서부터 링크 기구에 매달린 구형의 진자를 작용해서 원심력으로 추락 방지 안전장치 작동시킨 거. 원심력이었어요. 뭐였어요? 우리 플라이볼이었잖아요. 플라이볼. 원심력 돌아가면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에서 밖으로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지면서 건든다 해서 기억나시죠? 원심력. 디스크도 했었고 그때 처음 강의 기억나시죠? 혹시나 이런 구글은 앞에 강의 한번 보세요. 34번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따라 공칭 속도가 0.5m/s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테이블 다 외워야 하고 제가 이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두 가지라고 해서 제가 디딤프 폭에 대한 공칭 속도 요거 정도만. 근데 이제 0.5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그냥 6, 36, 8, 48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라고 제가 한번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6. 그래서 이제 이게 공칭 속도는 0.5. 근데 주로 이제 여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테이블까지 외우시면서 하기엔 좀 물론 이제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 다시 보시면 저기 보면 0.6이니까 그래서 3600에서 6 이렇게 6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매칭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35번입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 트랙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트랙션, 와이어 로프 건부각이 클수록 우리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지기가 어렵죠. 건부각이 클수록. 그래서 우리 마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건부각을 크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이건 반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우리 잠깐 건부각을 보면 이게 로프가 이렇게 도르래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요 로프가 이게 만나는 면, 요 각도를 보는데 이게 넓을수록 어떻게 될까? 마찰력이 커지니까 잘 안 미끄러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입니다.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3호. 문턱 3호라 그랬죠? 문턱끼리 3호해요. 그래서 3호. 조금. 자, 37번입니다. 에너지 분산의 완충기, 유입식일 때요. 행정거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전격적으로 115로 충돌할 때, 뭐, 이렇게 GN을 쓴다. 감속도는 이렇게 115에 1. 115에 1.0 GN 이렇게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유익식일 때 이런 게 가끔 문제 있어요. 이렇게 100점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가 60점이 목표다 싶으시면 몇 개 이런 게 감해도 충분히 넘을 수 있으시긴 해요. 그래도 한 번씩 보세요. 자, 38번입니다. 개문 출발, 문 열어놓고 하는 거죠. 카의 안전한 운행을 좌우하는 구동기 또는 제어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승강장 문이 잠기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카가 승강장으로 벗어나는 결함 방지하거나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장치는 이거 뭐죠? 개문 출발 방지 장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냥 용어랑 그 내용이랑 일치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개문 출발, 그렇죠? 우리 자동차도 이거 개문 출발 굉장히 큰 사고의 위험 요소잖아요. 39번입니다. 다음 중 주행 안내 레일 또 가이드 레일이라 그러기도 하죠.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요거 제가 수치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10단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는데 제가 이거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8, 13, 그 다음에 금 18K, 24K 생각하고 마지막에 30 말씀드렸어요. 8, 13, 18K, 24K 금 생각하시고 30 이렇게. 그래서 보면 13도 있고 8도 있는데 24K, 30K는 이제 구별되죠. 근데 18K는 없고 15K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요거는 무게 K, 킬로그램 얘기하는 건데 1m일 때 몇 킬로냐? 이 얘기였죠. 이거 정의도 좀 가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40번입니다. 기계실에는 크기는 설비 및 특히 전기 설비의 작업이 쉽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구에서 유효 높이를 몇이요? 제 키보다 조금 높게 하라고 안전 모드 수감은 2.1 이렇게 하죠. 2.1. 옛날 교재에는 2.0도 막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보통 2.1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신체도 좀 커져서 이것도 좀 변경이 되나 봐요. 자, 41번입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정전 시 예비 전원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는 몇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어야 되는지 요거 비상용 엘리베이터 정전 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서 몇이요? 이거는 2였어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1이지만 1시간이지만 비상용은 왜요? 탈출하고 나서 소방관들이 사용하고 구조활동, 소화활동할 때도 써야 된다 해서 2시간이었어요. 비상용은. 자, 40번 로프의 꼬임 방법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죠? Z의 보통 Z 꼬임. 보통 Z 꼬임, Z 꼬임의 보통. 그래서 보통 Z 꼬임이다. Z가 많이. 마징가 Z, 마징가 Z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의 Z 꼬임. 이렇게. 와이어로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3번 문제입니다. 보면, 이거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자, 44번. 비상용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은 우리 60 미터 퍼 미니츠였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60
그랬는데 본문에 이렇게 우리 교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나누면 이게 세크로 초로 나누면 60초잖아요. 그럼 1 메타 per 세크 이상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기준이 또 60초 내에 최장측 제일 가장 먼 층에 가야 됐었죠. 문짝이 2개래요. 그럼 문의 측면 개방 방식의 경우는 기울어놓을 때 문의 측면 사이드 오픈이에요. 그리고 to 사이드 오픈. 그래서 사이드 S, 2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O는 센터 오픈이었죠. 이게 SO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S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SO와 S가 혼용되진 않아요. 자, 다음과 같은 유압 회로의 설명이 아닌 것을 보는데, 잠깐 보면 유랑 제어 밸브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유랑 제어가 저기겠죠. 바이패스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한번 볼게요. 자, 블리드 오프인데요. 효율이 높을까요? 그다음 유랑 정확한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 블리드 오프 회로이다. 유랑 제어 밸브 주회로 분기대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맞아요. 속도 제어가 뭐가 더 정확했어요? 우리 미터인 직접 유랑 조절 밸브가 분기되지 않은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건데 물론 이제 이게 속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블리드인이 메터 인에 비교했을 때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입니다. 안전율을 나타내는 시, 우리 이제 안전율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허용 능력분의 인장 강도, 허용 능력분의 인장 강도 이렇게. 48번 고루 정렬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는 저항 외에도 유도코일, 유도성, 또 콘덴서 등이 있고 유도코일과 콘덴서 등에 대한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력을 갖는 것. 이거 뭐였어요? 리액턴스, LX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리액턴스. 이제 다 합힌 거 임피던스라 했죠. 교류 전류에서 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 전체를 합히는 거 임피던스. 자, 로핑 방법 볼게요. 이거 뭘까요? 2개 있고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한 측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2개에 하나씩 걸리니까 2대 1.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대 1일 때는 속도가, 길이가 더 2배 길어지는 대신, 저기 뭐죠? 힘은 절반으로 들어가죠. 자, 변형률에 대한 종류가 아닌 것은 근데 변형률이었어요. 어떤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변형되는 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서 세로와 있었고 가로도 있었고 또 전단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힘을 이렇게 했을 때 전단이 있었는데 뒤틀림은 변형률이 측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로, 가로, 전단 이 3가지 했었던 건데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틀림은 아니고 세로, 가로, 전단 이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방향이 뒤틀리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 세로, 가로, 전단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힘이 그대로 가해지거든요. 이렇게 하중이 이제 뒤틀리면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것은 변형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51번 볼게요. 제어량은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치수가 정해져 있거나 뭐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치 유지하는 거. 제어도 좀 기억나시죠? 이게 그래서 정치 제어. 목표가 일정한 것. 52번 전동기 정역 회로를 구성할 때 기기 보호와 조작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 자, 우리 보면 우리 사용자가 정역 회로라는 건 바로 돌고 또 거꾸로 도는데 회로가 거꾸로 돌 때 또 바로 돌 때가 이게 서로가 다루는 회로 구성하는 로가 길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같이 하면 충돌이 합선이 날 수 있으니까 하나가 왼쪽에 바로 정회전할 때는 회로일 때는 역회전하는 걸 차단시키고 또 역회전하는 기구와 올렸을 땐 정회전하는 기구를 차단시켜서 서로 인터로 락을 걸어서 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한다. 그래서 정역회로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정역회로 또 인터록 회로 서로 상호 간의 안전장치. 내가 하니까 멈춰 있어. 내가 요번에 멈출게 너가 가. 이렇게 하면 인터록입니다. 자,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는 자동적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 공급장치에서 몇 럭스
이상의 조도로 몇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돼야 될까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오럭스 했죠. 기억나죠? 일반적일 때는 1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럭스 이상 1시간. 이렇게 오한 나. 이게 막 멈춰져 있는 엘리베이터에 서 있으면 난방장치도 없으니까 겨울철에는. 그래서 오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4번입니다. 카 천장에 비상구출물이 설치된 경우 유효 계급부. 이거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0.4, 0.5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예전 문제는 0.35, 뭐 0.4 이렇게 나올 때도 가끔인데 보면 여기에 근접한 수치, 특히 0.4를 기준으로 저게 최소거든요. 최소. 왜냐면 신체가 좀 변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규정이 해마다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0.35로 진짜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전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표준은 0.4, 0.5라는 겁니다. 55번입니다. 삼성 유도전대 역상. 이 역상에다 플러깅 한다고 잖아요. 한번 말씀드리죠. 역상 제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3개, 3, 4년 3개를 임의로 두 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1, 2번, 3번이 있으면 1, 2를 바꾸던가 또는 2, 3번을 바꾸던가 1, 3을 바꾸던가 두 개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동기가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다. 그래서 보면 2번이죠. 2선. 그래서 2선의 접속을 바꿔서 상회전을 바꾸어 제동한다. 거꾸로 돌게 만든다는 거죠. 역상, 플러깅. 56번입니다.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감전사고예요. 보면 기구의 변변한 기동과 정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동하고 정지하는 건 기본적인 그 운행인데 사용인데 그렇죠. 나머지는 보시면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번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출입하지 않게끔 그리고 사용하지 않게끔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나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피해자는 빨리 구출하고 또 빨리 후송하고 피해자의 동료에게 물론 연락해야겠죠. 근데 가족이나 그리고 우선 이제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전문 기술자 또 거기 업체에 연락해서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든가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게 했으면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할 수 있게끔. 58번입니다.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면 이거는 피로하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럴 수 있는데, 날씨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낙뢰가 친다든가 이럴 경우. 근데 임금, 월급 갖고는, 이 임금이, 그 임금이 아니라 임금님 임금에서 억지로 강제로 막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상식적인 문제다.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주행 안내 레일의 보수 점검 사항 중 틀린 것은 잘 보시면 내용 한번 보시면 4번 한번 잠깐 볼게요. 레일면이 손상되었어. 이럴 때는 방청 페인트로 곱게 표장하면 안 돼요. 이러면 손상이 됐으면 그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방청 페인트로 표면을 곱게 도장해서 매끄럽게 만든 페인트는 벗어지고서 특히 주행 안내 레일에 페인트 칠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60번 문제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정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충돌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요즘 산업안전에 관련 요 사항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추락하는 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보통 2m를 기준하거든요. 위에서 떨어졌어서 제의를 당하는 경우. 낙하는 본인이 떨어진 것도 낙하지만 뭔가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전도는 내가 이렇게 딛고 있는 땅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딛고 있는 면에서 부딪혀서 했을 때는 전도. 충돌은 무언가 물체에 그냥 일반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충돌. 이렇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마지막까지 한번 잘 달려볼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